이관영 변호사입니다. 사실 시험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의 컨디션이 아직은 수험생 컨디션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수업 저랑 30회차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회차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건 예비순환이에요. 그죠? 예비순환.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첫날이고 하니까 우리 학원의 1년의 과정을 짧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학원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법, 민소법, 상법, 심지어 환경법까지를 맡고 있어서 변시 1660점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점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8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턴, 원치 않던 제 얼굴을 가장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로 서로 친밀해지면 편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사실 저도 1월 2일까지 강의를 했었어요. 올해 1월 2일까지 강의를 하고 저도 굉장히 긴장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시험을 잘 봤어요.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도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의 성적은 상당히 높은 성적 상승을 보여주어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최대 많이 오른 건 한 35개까지 본 것 같아요. 객관식 개수가 가장 많이 오른 친구는 한 87개에서 120개를 넘은 친구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학생이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좋은 결과도 있고, 객관식 개수가 적어도 떨어진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그 이유는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정이 살인적이에요. 사실 일정이 매우 살인적입니다. 저희 학원 일정은 여러분 정도 되면 사실 석사를 다 졸업하시고 뭐 학식이나 인품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학원은 다 학원과는 다르게 강사 혼자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에게 소화를 맡기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답안을 써보고, 제가 작년에 저희 학원 수강생이 작년에 등록번호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채점한 인원이 하루에 가장 많을 때는 220명까지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글씨만 봐도 그 학생의 이름이랑 실력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개수랑 사례 기록의 실력이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대부분. 간혹 객관식 개수에 비해 사례 기록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뭐 객관식이 87개인데 합격한다. 그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그건 아시겠죠? 과학적으로도 항상 돌연변이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 거는 그죠?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그게 나의 경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대부분 객관식 개수와 사례 기록의 점수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비순환이니까 저희 학원의 순환은 아시다시피 예비순환, 그 다음 1순환, 그 다음 2순환, 그 다음 3순환, 그 다음 파이널로 가는데, 사실 저도 이제 벌써 5년차 강사가 되었고, 여러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매년 많이 합격을 하고, 감사하게 또 찾아와서까지 감사함을 표하는 친구들이 매년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적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 다 중요하지만, 역시 예비순환이 가장 중요해요. 하위권 학생일수록. 왜냐하면, 예비순환을 잘해야 1순환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각이라 하면 저희는 성적을 바로바로 공시하기 때문에 상위 30%까지 학생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빌보드라고 하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때 좀 재미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바닥에만 있으면
시험을 안 보게 되고, 그죠? 시험을 안 보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네,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저의 예비순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다 공부할 수 있게 계획을 짰어요. 잠깐 제 강의 한번 보실까요? 네, 강의 한번 보시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저하고 익숙한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제 박사, 석사 됐고,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해서 지금 연구 1학기 재학 중이라서 사실 올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같아요. 저도 사실 수험생이에요. 사실 논문 심사를 하려고 굉장히 초조합니다. 사실 저도 1학기 때 예심 또 통과하고 2학기 때 본심 통과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의 심리 상태와 저의 심리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조불안해요, 사실. 그렇고 이제 강의 교재를 잠깐 보여주시면 주교재는 김준호 교수님 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이맘때쯤 하는 질문이 공통적인데 단권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단권화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변호사 시험 특성상 단권화가 가능했던 시절은 사법시험 시절에, 왜냐하면 그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객관식만 봤어요. 하루에. 그죠? 그걸 통과하고 그다음 사례형 시험만 봤어요. 그죠? 그리고 연수원에서 기록형 시험을 봐왔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으로 따지면 1차, 2차 연수원 과정을 통합해서 하루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능력을 모두 측정하기 때문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합격은 조금 유연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다면 그 책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근데 없죠. 왜 없을까요? 불가능하니까요. 내가 그걸 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아니, 합격하고 하면 돼요. 합격하고. 근데 합격하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순간, 되기 쉽게 맞는 순간 책을 버리기 바쁘거든요. 책을 막 집어 던지고 찍고 불사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수험생 시절에 나의 단거나 책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모르겠어요. 조금 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을 받고 단연간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단권화의 꿈을 꾸다가 변호사 시험 5번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형은 선택형 유형에 맞게, 사례형은 사례형 유형에 맞게, 기록형은 기록형 유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사례, 기록형 유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김준호 교수님 책에서 발췌해서 볼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학부나 로스쿨에서 수업하듯이 교수님처럼 수업하지 않습니다. 수험 적합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살펴볼 것이고, 판례 중에서는 조금 깊게 있게 봐야 되는 판례들이 있죠. 그런 것은 판례 전문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판례 프린트는 원 없이 나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웬만하면 다 걸려요. 그죠?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웬만하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당락에 미치는 판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맞춰서 좋아할 것도 없고 틀려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나눠주는 판례 프린트를 소화해서 현장에서 현출시키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학습이잖아요. 여러분 학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 슬하에서 또 더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둔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잖아요. 그죠? 로스쿨 합격과 동시에 선배들이 또 밥 사주면서 다 외장하드를 주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걸로 소화가 됐으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결국 저희 학원은 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름 그 습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글씨만 봐도, 여러분의 답안 작성 능력만 봐도 대강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막판에 그 학생이 현출하는 답안 모습을 보면 올해 되겠다 안 되겠다 느낌이 거의
옵니다. 그리고 거의 맞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100% 틀리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100% 맞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100% 틀린 것도 거짓말이에요. 한 95% 이상은 그때 왜냐면 그렇잖아요. 평소에 잘 쓰던 학생이 시험장에서 잘 쓰지. 평소에 못 쓰던 학생이 시험장에 잘 쓰는 경우는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산재에 있는 민사법 개념들을 시실과 날실처럼 잘 깨어서 현장에서 현출하고 상황 포섭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그리고 거기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베리타스에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2018년인데 그때 60명 놓고 강의했을 때 그때 40명, 한 80% 합격률을 해서 합격생들이 매년 좋은 평판을 내어줘서 매년 30% 이상의 수강생 증가율을 가지고 와서 올해는 3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제가 이게 3개월만 할 때 7명이었어요. 7명. 근데 7명이 다 붙었어요. 정말로 그해 2019년 8회 변시에 9회 변시에 다 합격을 해서 그 친구들은 벌써 이제 3년차 변호사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희 단톡방에서 서로 이제 변호사로서 힘듦을 얘기하고 서로 복대리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지금은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수험생의 마음이 사실 슬픈 영혼이잖아요. 그죠? 슬픈 영혼인데 잘 치유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또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또 만났어요. 이렇게 밥 먹어 가다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올해 작년 K2 학생인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싱글벙글 하면서 또 취업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먼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1년 정도는 굉장히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시겠지만 몸이 힘들지 않아요? 몸이 힘들어요. 저도 좀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도 허리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아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1년 정도 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신림천 산책 권해요. 산책하다 보면 저 맨날 볼 수 있어요. 제가 거의 칸트 수준의 산책, 정말이에요. 가끔 뛰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저예요, 저입니다. 정말입니다. 꾸준히 러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저희 학원 과정은 진짜 살인적이에요. 학생도 스파르타지만 강사님들이 강사 스파르타다, 사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를 용골대에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한국주 용골대. 혼자 4과목씩 한다고 이 변호사 고생 많다고. 근데 그래도 매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사실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교수님 책으로 빠르게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빠르게 잠깐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험에 관한 OT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전원 개별 상담이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OT를 빨리 마치고 순서는 뭐 이쪽부터 해볼까요? 진호 씨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2층으로 내려오시면 화장실 앞에 스터디룸이 있거든요. 저랑 조금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자기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저 변호사잖아요. 비밀 정보 보호무 있습니다. 누설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상황을 솔직히 말할수록, 제가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저도 5년간 지도한 데이터가 있고, 그죠? 그래도 있기 때문에 잘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래에서는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합격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정확하고 냉정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아프대요, 제가. 페트 폭행을 하면 아프다고.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라고, 이 변호사.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격상 그게 되나, 안 되지.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제가 표현이 조금 셀 수 있지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교제를 하고, 부교제는 제 사례집 필요해요. 항상 이맘때쯤 하면 학생들한테 질문이 있죠. 5판은 언제 나오나요? 저도 5판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느라고 못해요. 기본 강의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중고 책방 가면 헐값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한 권씩 사서 돌렸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하고, 급한 친구들은 중고 책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는 친구는 그냥 질러도 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제 사례집이 실전에 쓸 수 있는 양이에요. 물론 그것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봤을 때 로스쿨 1학년생이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이 적은데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혹시 1학년의 생각이죠. 로린이 때 생각입니다. 그죠? 졸시를 보고 변시를 보면 그 정도만 써도 충분히 이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쓰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양을 누구나 잘 알아요. 그리고 학생들 답안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 도출할 수 있는 사례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가끔 시중에 막 너무 완벽한 답안, 각주에 각주를 드는 답안은 있는데 그거는 연구용으로 적합할 줄 몰라도 수험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험서에 각주가 달린다는 것 자체가 수험서가 아니에요. 각주는 학위 논문 쓸 때 다시는 거예요. 저 이제 맨날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 N은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할 때는 각주를 꼭 달아줘야 돼요. 안 달으면은 처벌받습니다만은 변호사 시험에 다음에 각주 할 거예요. 쓰다가 각주 1번 밑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학문과 수험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학문의 뜻이 있으면 저처럼 변호사가 되고 학술 박사 같은 경우 오시면 돼요. PhD에 SJD 말고 PhD 와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원 없이 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원 없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엄청난 걸 막 발견한 것 같잖아요. 와, 논문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언제 한 100년 전에 이미 나왔던 논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의구심은. 특히 민사법 분야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특히 커먼로우의 시빌로우에 기반한 대륙법계는 이미 논문적 크기가 다 완성이 끝났어요. 내가 위대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한 100년 전에 이미 사비니가 했던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닥 학술자적 가치가 없어요. 수험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판례죠. 뭐. 대한민국 판례. 우리는 대한민국 변호사잖아요. 대한민국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나왔을 때 정확히 그 쟁점을 꽂으면 돼요. 사안포서 그게 끝입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변호사를 뽑는 것이거든요. 독일의 논의, 일본의 논의는 나중에 가서 하세요. 원 없이 할 수 있어. 프랑스도 할 수 있어. 프랑스, 중국도 해야 돼. 쓰려면 다 써야 돼.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나올 만한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 금컷 이상 120개 이상 맞으면 신림동 근처도 오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도 밥 먹겠다가 오겠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왜 여기를 왜 오냐? 놀아라. 아유 감사함 대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만나도 딴 데서 만나자. 왜 신림동에서 만나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예요. 오늘도 뭐 인사드리러 꺼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강남에서 보자. 제가 이제 수업하러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원 없이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례집은 제 책이 가장 현실적인 사례집일 거예요. 그 정도만 쓰시면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그 정도를 못 써서 안 되는 거예요. 못 써서.